안녕하세요. 로아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이만희입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인수합병을 위해 움직인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은 거대 기업들이 사업부를 분리하며 갈라서던 이별의 계절이었다면 2026년 1분기는 생존을 위해 다시 뭉치는 결속의 계절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니레버부터 크래프트 하인즈, 에스티 로더까지 대체 왜 이 공룡 기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 수조 원을 들여 덩치를 키우거나 쪼개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회사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절박함,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리테일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결정적인 M&A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가 마무리된 지 며칠 안 됐지만 글로벌 리테일 업계에 일어난 M&A 움직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유니레버와 매코믹의 인수합병 발표부터 크래프트 하인즈의 재결합을 대표적인 건으로 손꼽을 수 있으며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잠재적 합병 사례까지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매코믹과 유니레버가 소스와 향신료 사업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1분기 마지막 날 유니레버는 식품사업부를 분사해 향신료 제조사 매코믹과 합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유니레버 식품사업부의 가치는 448억 달러, 매코믹은 21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각각 우리 돈으로 66조와 31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유니레버가 가지고 있는 소스 브랜드와 매코믹의 소스 브랜드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유니레버의 마요네즈인 헬만스, 노르, 매코믹의 향신료, 그리고 촐룰라 핫소스나 마이유 프렌치 머스타드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합병을 통해 양사의 글로벌 진출 범위와 유통 규모, 혁신을 위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GLP-1 비만 치료제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화되며 소스 업체에 대한 투자 및 인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니레버와 매코믹이 보여주는 움직임 역시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니레버 입장을 살펴보면 도브나 바셀린 같은 잘나가는 사업에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요즘 잘나가는 기업들의 공식이 이렇기도 합니다. 잘하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하자라는 전략인 거죠. 덩치만 큰 공룡은 이제 AI로 무장한 민첩한 작은 기업들을 이길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절박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이미 지난해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분사하였으며 도브와 바셀린과 같이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에서의 사업에 더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가정용 및 개인 위생용품 분야에 전념하는 순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유니레버의 이번 사업부 매각 조치는 2023년 켈로그 컴퍼니가 스낵회사 켈라노바와 시리얼 회사인 켈로그를 분할한 사례, 그리고 10년 전 경쟁사인 P&G가 뷰티 브랜드를 코티에 매각한 사례와 같이 소비재의 기업들이 사업 구조를 간소화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으로 꼽히는 이들 기업들이 이같이 분할을 추진하는 이유는 거대한 규모의 느슨한 집합체보다는 집중된 리더십하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두각을 나타냈던 대기업보다 더 작고 민첩한 기업을 선호한다는 신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AI 기술이나 창의성으로 무장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소규모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역시 분할이냐 통합이냐를 두고 치열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에 두 회사로 분할할 계획을 발표했던 크래프트 하인즈는 올해 2월 결국 통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분할을 통해 고성장 및 저성장 부문 간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신임 CEO인 스티브 카힐레인이 임명되면서 기회가 예상보다 크며 당면한 많은 과제들이 해결 가능하고 우리 통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스티브 카일레이는 사실 앞서 언급한 켈로그의 켈라노바 전임 CEO로
켈로그의 분할을 진두지휘했던 전적이 있는 인물로서 크래프트 하인즈의 분할 역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반대의 전략을 펼치게 된 셈입니다. 한편 다이얼, 디바컬, 가투비 등 소비자 브랜드를 보유한 henkel은 헤어케어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인수합병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3월 초 henkel은 틱톡에서 화제가 된 곱슬머리 전용 제품 업체인 Not Your Mother's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ot Your Mother's는 2025년 회계연도에 약 2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틱톡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를 빠르게 선점하는 henkel의 전략이 눈에 띕니다. M&A 트렌드는 전통의 강자가 아니라 데이터와 팬덤을 가진 루키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몇 주 뒤에 henkel은 경영 정상화 노력에 착수한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올라플렉스를 14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enkel은 올라플렉스가 2025년 회계연도에 약 4억 2,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프리미엄 헤어케어 시장에서 henkel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조사기관인 닐슨 IQ에 따르면 헤어케어는 프리미엄 뷰티 부문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헤어케어 분야의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8%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가 샬롯 틸버리, 닥터 바바라 슈트룸, 캐롤리나 헤레라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페인의 뷰티 및 패션 그룹 푸이그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푸이그는 110년 전통의 프리미엄 뷰티 명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스테판 들라 파베리 신임 CEO의 주도하에 경영 정상화 과정이 있으며 뷰티 리이매진드 전략을 통해 클리닉과 맥과 같은 자사의 대표 브랜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합병은 에스티로더의 경쟁사인 로레알이 지난해 10월 캐링의 뷰티 사업부를 47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한 것에 영향으로도 보여집니다. 로레알은 구찌와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같은 캐링의 브랜드로 향수와 뷰티 제품을 개발할 독점권을 50년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에스티로더와 푸이그의 연합은 성장세를 타고 있는 로레알에 대항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레알이 지난해 기록한 5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액에는 여전히 반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잭 다니엘스의 모회사인 브라운 포먼과 말리부, 앱솔루트 보드카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2위 주류 판매 업체 페르노 리카는 지난달 양사가 합병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루는 것은 물론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균형 잡힌 지역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특히 이번 합병은 관세 부과와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계 전반에 부진을 타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블룸버그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주류 기업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와인 및 증류주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불과 4년 만에 총 8,30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음주 습관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우려 증가가 해당 업계 전반의 실적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는 높은 금리,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MZ세대에게 술이 더 이상 매력을 잃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서도 오젬픽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의 사용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리테일 M&A 핵심 키워드는 집중 그리고 생존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덜어내 전문성을 키우거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숙적과 손을 잡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어제의 1등이 내일의 1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글로벌 공룡들조차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1분기 M&A 중 어떤 사례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다음에 제가 심층 분석하길 바라는 섹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즈니스의 변화를 읽어드리는 로아 인사이트.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